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지금 가격대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701원, 7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일요일 저녁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자, 리플 코인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나 바닥 구간을 계속적으로 기고 있으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은 상당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모멘텀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에 맞게 가격은 올라갔냐? 그렇지 않지 않냐? 올라가다가도 내려오고 올라가다가도 내려오고 이런 부분만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긋지긋하다. 근데 이 뉴스 한번 보시죠. 11월 3일 날짜 뉴스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리플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덤핑을 준비한다. 4억 7천만 개의 리플 매각 예고했다. 자, 투자자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매도가 된다? 당연히 힘이 빠지고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4억 7천만 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7천만 개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얼마입니까? 4억 7천만 개는 얼마? 3억 2,900만 원. 이것도 4억 7천만 개를 7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단가가 나옵니다. 덤핑한다는 것은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가겠죠. 자,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려간 가격, 그러니까 대략 3억 원 정도 됩니다. 자, 3억 원 정도 매수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답은 나와 있죠.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절대 개인일 수가 없죠. 고래가 덤핑하는 부분에 대해서 4억 7천만 개의 덤핑을 물량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손이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4억 7천만 개의 덤핑, 이게 매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매도가 체결된다고 한다면 매수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매수를 한다라는 건데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매수하는데 그에 맞게 리플에 모멘텀이 있고 없고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매매하겠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4억 7천만 개의 리플이 매도가 된다고 해서 무작정 나쁜 뉴스다 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의 우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만 이 부분을 말고도 확실하게 해당되는 그 부분은 지금 리플 코인에 관심 있는 고래들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리플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플 ETF 등의 리플에 대한 기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날짜로 나왔던 뉴스거든요. 리플 ETF는 뭡니까? 펀드죠. 자,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드릴 건데 펀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고래들이 자금이 유입되는 그 펀드, 기초자산이 리플이 되는 리플 ETF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래라고 생각해 보시면 고래 또한 수익 구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저점에 매수하고 싶겠죠. 저점에 매수한다는 건 당연하게도 그들의 수익 구간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볼게요.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또 한번 여기. 지금 이 700원 라인대를 몇 번을 확인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확인 부분은 종가 기준으로 700원을 맞췄던 부분이 몇 번 있는지 모르죠. 이때 두 건은 뭐였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 두 건은 뭐였습니까? SEC 건. 지금 이 부분은 대외적인 이벤트가 더욱더 큽니다. 대외적인 이벤트 뭐가 있죠?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 당연히 불확실성이 많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낸 단가, 비트코인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게끔 만들고 더군다나 니플의 모멘텀이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니플의 고래들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모멘텀이 있으면 그들도 저점에 매수하고 싶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부분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어떻게 우리는 매수하고 매도할까? 어떻게 우리는 비중 관리를 해야 될까? 나는 수익관을 어떻게 하면 창출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자로든지 아니면 저한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니플코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플코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맞게 기관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지금 단가는 얼마입니까?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죠? 8월 26일 날. 지난 8월 달에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고 바닥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멘트 속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바닥이구나 싶어서 다시 또 들어올리죠. 이때가 바로 700원대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동일한 가격대였다는 거죠. 과매도 구간을 진입하고 있다. 지난 8월 달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근데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수요 급증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어폐가 안 맞죠? 당연히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이게 어떠한 노림수인지 제가 비트코인 ETF 나오기 전부터 이 뉴스 보면서 설명 많이 해드렸죠. 왜? 비트코인 ETF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당장 끌어올렸습니까? 아니죠. 나오고 나서 하방 압박 갖고 오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돌파시켰죠. 이 부분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보시죠. 뉴스 내용을 좀 읽어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자, 비트코인 ETF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펀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뉴스거든요. 이제는 코인 시장에서 제도권 자금, 이 제도권 전통금융 시간으로 넘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나오기 전에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래들 입장을 생각해 보죠. 자,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올라가면 좋습니다. 근데 고래들은 비중을 계속 모아서 크게 수익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 그럼 이걸 원할까요, 고래가? 원치 않죠. 다시 끄집어 내립니다. 이게 바로 저점 구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반복적인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건 고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이 월가라는 곳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는 거.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한 저점에 많이 비중을 갖고 있어야지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겠죠. 이게 지금 고래들이 원하는 거죠. 제가 차트를 먼저 설명해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700원 라인대를 왜 지긋지긋하게 지켜내고 있을까? 고래들 또한 이 가격을 이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4억 7천만 개의 리플 당연히 매각한다는 것도 안 좋은 뉴스가 맞지만 이 매각 또한 매수자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실 겁니다. 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건 그만큼 확실한 기회의 매수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그 기회는 뭡니까? 안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코인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까?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 니플 ETF 신청한 곳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ETF라는 것은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펀드를 신청하는 것은 운영사들입니다. 자, 운영사들이 ETF를 신청했어요. 어디에다가? SEC에다가 신청합니다. 자,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많은 운영사들이 왜 ETF를 SEC에 신청할까? 지금 이 시기에 ETF라는 것은 펀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SEC가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얘네가 결정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하필 이 SEC가 니플한테 항소를 했던 지금 시점과 겹쳐지면서 왜 이때 신청했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SEC의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다. 또한 고래들 또한 운영사들 또한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잡고 있다. 어떤 기회입니까?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부분에서 당연히 이 부분은 불확실성을 전달할 수밖에 없고 SEC의 항소 또한 불확실성을 전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전쟁 이벤트 또한 불확실성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있는 시점에 계속적으로 운영사들은 SEC한테 리플 ETF를 신청한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리플의 IPO 소식 또한 $6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점쳐지고 있다. IPO 계획은 없다라고 했지만 왜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까? SEC 위원장이 남아있는 순간,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계속 위원장이 있는 순간은 우리 IPO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의 뜻은 뭡니까? 24년도 11월 5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부분에서 그 기대감이 같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대감은 이러한 하락 압력, 바닥 구간에서 그 기대감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 선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많죠. 11월 5일 날짜 말씀드렸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 또한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또한 금리 결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슈퍼 위크가 될 겁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대통령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걸 가져옵니까? 12월 달까지도 지속적인 기대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다만 11월 5일입니다. 오늘은요. 11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조정 구간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물론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또한 IPO 소식이 나오고 있다. ETF에 대한 운용사들의 신청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곧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로 나오면 확실한 슈팅이 나오겠구나. 근데 이 모든 부분을 알고 있는 고래들 입장에선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걸 보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맞고 떨어지면서 이들은 자전 거래를 돌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그러면 악재성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 SEC 강력하죠. 강력한 부분이지만 이제 더 이상 SEC는 니플의 앞을 막을 수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습니까? 대외적인 이벤트가 마감이 돼야 되겠죠. 어떤 게? 가장 먼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 부분이 끝나야지만이 더욱더 안정적인 상승력을 가져올 것이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도 이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대형 우대 국가입니다. 어디입니까? 사우디, 이스라엘 이 나라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미국이 그만큼 힘이 약해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면 트럼프의 표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전쟁 이벤트가 나온다면 트럼프가 더욱더 힘이 세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은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불확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다시 7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우리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할까? 700원을 이탈하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한번 보여줬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 얼마까지 들어왔습니까? 650원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지금은 그 모습까지는 안 내려올 겁니다. 왜? 개인들 그리고 고래들 입장에서도 이 단가는 지켜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 비중 관리는 어떻게 또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모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자 넣어 드릴게요. 상단의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니플코인 말씀드렸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뉴스 많이 보셨죠? 10월 27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일본 은행들은 니플 도입 준비가 끝났다. 자, 일본 은행 중에 대형 은행은 누굽니까? SBI입니다. 자, 이 SBI는 누구의 최대주주입니까? 니플의 최대주주죠.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니플의 도입 준비가 끝났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니플을 가지고 기관들의 자금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 니플은 이제 날개만 펼치면 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나 긍정적인 소식이 많습니다. 어찌된 부분인 건지 이 부분이 어떤 걸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말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번에 니플이 원장 업데이트를 두 가지를 분류해서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 부분 보시죠. 자, 니플 부분. 니플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두 가지 분류해서 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LUSD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칠 영향은 뭐가 될 것인가? 이 두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자, 스테이블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니플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을까? 말씀드렸죠. 국제 무역에서 이제는 달러를 이용 안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미국의 우방 국가인 사우디 이제 뭐로 결제한다고 합니까? 자신들의 국가 화폐로 결제하겠다. 이스라엘 왜 자꾸 미국만 안 들을까요? 그만큼 미국이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니플 입장에서도 미국 기관과 손을 맞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플의 기관들은 이제 슬슬 니플과 손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말 그대로 이제는 니플과 함께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자, 니플은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이 커스터디 사업이란 게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보유하고 보관한다. 당연히 이 부분은 이자를 내려줄 수도 있고 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 만들어내겠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니플, 일본의 CEO가 방문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출시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미국 시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EC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던 니플이라도 미국 시장을 집중한다면 당연히 미국에서 사용할 부분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을 말하죠. 어떤 사용이 많아였습니까? 제가 이것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근데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더욱더 무게감이 높죠. 왜? CBDC는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부분으로 나와 있는 미국 입장에선 스테이블 코인이 1대1로 달러의 비율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달러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미국은 달러와 코인을 같이 잡으려고 한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니플 코인의 움직임은 더욱더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커스터디 사업의 규모는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입니다. 10조 억도 아니고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한 시장의 기대가치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SEC는 니플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확실한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니플 코인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에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새벽 시간에 영상이 열립니다. 새벽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넣어드릴 거니까 24시간 열려있는 코인 시장답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도 같이 판단해 보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